예,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국감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170석 이상이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은요, 검사들도 눈치를 보나 판사들도 눈치를 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거고요. 또 판사 선출제 하자 이런 말까지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해당 재판부에 그 개딸들, 극렬 지지층 거기서 탄원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서명 날인해가지고 재판부에다 접수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재판 지연은 우리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 성남 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재판 지연을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성남 FC 검찰 증인 아니 4,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이 얘기하냐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야, 장 변호사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법조인이 부족해서 네.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대법원장의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증인 많이 신청해서 늦어진 걸 왜 우리 법원 탓을 하느냐, 인원수 적다는 탓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큰 사건 4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 증인 신청이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4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기소가 결심을 했었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예. 그리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부분이 2가지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실상 공직선거법은요, 한번 기소가 됐을 때 이 판결이 180일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 6개월이죠.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단순 권고 규정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동 그 4가지 사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쪽은 정말로 복잡한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좀 법조계에서 봤을 때도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실상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범인 김진성 씨가 모두 자백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사실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을 향해서 이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당에서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야당 대표란 이유로 재판을 지연이 되고 있다. 이걸 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판사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들고 있다. 반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 지연하는 건 검찰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혐의가 없다, 문제가 없다,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감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6대 범죄 당시에도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로 줄여놨더니 오히려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로도 맞지 않고 입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터는 수사를 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허위 위반 사실 검찰의 구형의 예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 구형입니다. 법원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죄 아니면은 벌금 70만 원, 80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고요. 법원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죄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는 난 이병철 삼성회장의 양자다라고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허경영 전 대선 후보의 경우에 2년을 구형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 이런 게 허경영 씨와 같냐? 어떻게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글쎄 그걸 왜 법원 행정처장한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성남 FC의 증인이 뭐 400명이 넘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런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이제 이 검찰 수사에 때 이제 채택된 증거나 증인들을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걸 전부 다 부동의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법정에 다 불러야 돼요. 법정에서 다 새롭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이 관련된 검찰 측 어떤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부 다 법정에서 새롭게 사실상 수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문제, 성남 FC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관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그걸 지금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지금 이 법사위가 마치 지금 검찰의 어떤 구형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데 과연 이게 지금 여기서 따질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과연 검찰이 예를 들어서 2년을 구형하더라도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제 이 민주당에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탄원서를 보낸다든지 지금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저렇게 따진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즉 법사위가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건과 관련한 그런 것들만 추궁하는 그런 장소로 변경되는 법사위의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문제도 많거든요. 근데 시종일관 그 문제만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회의 진행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법사위원장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계속 그 평가를 하시는데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들에 대한 상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법대로 진행되는 회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그럼 뭐가 됩니까? 질의 순서나 답변 토론이라는 게 서로 쌍방간에 공방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께서 그 질의 순서를 무시하고 들어오셔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 시간이나 공정성이나 진행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말대로 제가 무슨 기계처럼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이것만 해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무슨 그게 원칙입니까? 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법 49조를 읽어보세요. 국회법 49조 1항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52조 2항을 읽어보시고 국회법 145조 1항 2항을 읽어보세요. 국회법 좀 공부하고 들어오세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도 심지어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오라고까지 민주당에 주장했었어요. 그만큼 회의 진행은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 강성필 부회장 어떠세요? 국회법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자꾸 왜 위원장이 끼어들어서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현재 법사위에서의 행태들을 좀 보면 사실 저러한 질문들은 서로 간에 닭이 먼저냐, 뭐 병아리가 먼저냐 그 문제의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법사위의 관례를 보면은요,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 단 한 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에서만큼은 여당과 야당이 사실 그 서로 간의 타협이 상당히 잘 됐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고받는 게 잘 됐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법사위가 오히려 정쟁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과도하다고 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봤을 때 야당의 의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의원들이 끼어들어서 서로 간에 오디오가 겹친다거나 질문이 끊긴다거나 야유가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양당이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이라 딱히 해법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현정. 이 상임위원장은 어떤 경기에 있어서 심판과 같은 존재예요. 양측에 어떤 여야가 있으면 그 어떤 발언을 조정하고 한다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은 심판이 들어가서 그라운드에 뛰어버립니다. 즉 본인이 진행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질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어떤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증인에 대해서는 막 호통을 치고 나가라 그러고, 대신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이 뭔가 어떤 이 상임위 운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 질문할 때는 무한정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여당에 할 때는 나가 계세요. 10분 동안 뭐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과연 이게 지금 위원장이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예.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법 49조를 보면은요, 이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